자, 저번에 B단계를 하나도 안 풀어줬죠? 내가 숙제 내주기 전에 뭐 풀어줬었더라? B요? B 플러스 181페이지 이쪽 질문 안 받았어요. 1342번을 내가 숙제 내주기 전에 해줬고, 그 다음에 44번 해줬고, 그 다음에 46번 이렇게 3개 풀어준 것 같거든? 그렇죠? 자, 남은 문제 중에서 모르는 거를 좀 해보자. 40번 할까요? 40번 어떡하기 40번 했어요? 정엽이 괜찮아요? 나무 괜찮아요? 자, 말한다. 41번 할까요? 41번 자, 합시다. 자, 보시오. 내가 이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아니라고 했죠. 그냥 자취의 방정식이야. 이건 그냥 물론 아폴로니우스의 원도 자취의 방정식인데 얘는 그냥 자취의 방정식. 자, 원칙적인 풀이를 하자. 자취의 방정식은 항상 뭐였어요? 그 흔적의 주체에 대해 해당하는 P점의 좌표를 XY로 놓고 나서 그 XY 문자를 사용한 식을 찾는 거였지? 그 다음에 뭐를 이용해서 찾아? 기존에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라는 식을 이용해서 찾았죠? 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취의 방정식은 다 똑같아요. 자, 뭐하라? 자, 원위의 점이래. 그거를 A, B라고 친절하게 또 줬어요. 그럼 네가 찾아내야 되는 건 외분점의 좌표를 C래. 자, 그러면 C가 내가 아까 말한 그 P점에 해당하는 거지. 그럼 얘를 좌표 몰라. X, Y라고 놓는 거야.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C점이 뭐였냐면 A점에서 원위의 점을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래. 그럼 외분점 공식을 써야겠네. 자, 그럼 공식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 2대 1 외분이에요. 자, 그럼 2 마이너스 1분의 자, 얘에서 얘 방향으로 2대 1이잖아. 2대 1이잖아. 자, 공식은 알고 있지? 따라서 얘 곱하기 얘 한 거에서 자, 미안. 얘 곱하기 얘를 해야지. 자, 죄송합니다. 얘 곱하기 얘 한 거에서 다음에 얘 곱하기 얘 한 걸 뺐죠. 자, 이거지? mx2 마이너스 nx1이었자. 자, 그 다음에 n-n인데 자, my2 그래서 ny1 그럼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2로 바뀌어. 자, 그럼 분모는 1이니까 그냥 2a 마이너스 4, 2b 플러스 2라고 나오죠. 그게 각각 xy야. 자, 그러면 관계식이 x는 얘, y는 얘 관계식이 나왔어. 그럼 걔를 이제 어떻게 하냐? 문제에 주어져 있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라는 식을 이용해서 찾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겠죠? 주어져 있는 식의 xy랑 내가 찾고자 하는 xy랑 다른 x지? 다른 x, 다른 y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써 있는 것대로 문자를 쓰게 되면 사실은 이 원위의 점을 내가 a, b라고 문제에 써 있잖아. 그래서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원래는 대입을 해줘야 돼. 만약에 이게 안 써 있으면 구분짓기 위한 풀이 과정으로서는 여기에다가 니네가 사실은 구하고자 하는 시점의 좌표뿐만 아니라 원위의 점도 원래는 미지수를 써줘야 돼. 그럼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야. 얘를 x1, y1하고 얘를 x2, y2라고 해도 되고 그건 니네 마음이야. 어쨌든 뭐가 중요하냐면 구분짓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서술형일 때 나중에. 자, 그럼 어쨌든 얘가 2가 됐으니까 자, x가 얘니까 이거를 a는 b는 하고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얘가 2분의 x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다음에 y는 하고 b는 하고 정리하면 자, 어떻게 되죠? y 마이너스 2를 2로 나누면 되지. 자, 이렇게 돼. 자, 따라서 a랑 b 자리에다가 대입해. 여기다가 대입해. 자, 그럼 암산 좀 하자. 얘 제곱이고 얘 제곱되는 거지. 그럼 분자분모에 제곱하니까 분모가 다 4가 되지. 맞니? 그럼 4를 양변에다 곱해. 그럼 이렇게 돼요. x 플러스 4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 8이 되는 거지. 그러면 자, 그럼 이게 뭐냐? 빨간색 xy 문자를 쓰고 있는 자취의 방정식이야. 다 똑같다니까. 자취의 방정식 다를 게 없어. 다 똑같아.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어려워해. 나오는 참 그러면 안 돼. 자, 그럼 식은 찾았고요. 그럼 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c라는 원인 거죠.
자, 원이해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자, 이거 뭐예요? 원하고 점이 있었을 때 원이해점의 최대값, 최소값 어떻게 했어? 최소값은 D1-R이었죠? 자, 최대값은 D1 플러스 R이었죠? 물론 D1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특정 점 사이까지 거리였지. 자, 그럼 원의 중점이 마이너스 4,2 되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암산하자.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의 루트 씌운 거나 D1 공식, D1 공식에. 자, 따라서 루트 20이지. 그럼 2루트 얼마냐? D1이 2루트 5야. 자, 반지름은 2루트 2죠? 맞나요? 그래서 2루트 5에서 2루트 2 뺀 게 최소값. D1에서 반지름 더한 게 최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 곱하기 얘를 계산하랍니다. 계산하면 12 나와요. 알겠죠? 43번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집 잘 풀고 있냐? 안 밀리고 잘 풀고 계시나? 오케이? 상상 위주로. 그럼 안 된다니까. 쉬운 거 먼저 하면 어떡해? 예. 할 거면 삼상을 겁나 빨리 풀던가. 한 이번 달 내로 해결을 하던가. 그건 못 풀고 있는데 삼상. 뭔지 제곱은 아니 문제지. 자유수죠. 중등자이는 별로 안 어려운데. 응. 고등자이가 어려워. 야, 니네 이거는 내가 문제집 편애하는 사람이 아닌데 고등자이는 나중에 선생님하고 이제 이별하고 나면 고등부 올라갔을 때 자이는 꼭 풀어봐. 나 위대함을 최근에 느꼈어요. 뭐냐면 출판사에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한계 내지는 게으름 때문인데 쌤 같은 게 껍데기 보면 3천만 부 누적하면 나게 써있거든. 요새 나오거든. 물론 대단한 거지. 근데 이렇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유명세를 타서 그런 거야. 쌤 수학 문제집 하면 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냉정하게 내 입장에서 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보이는 게 있단 말이야. 문제집이 나쁘지 않거든. 근데 3천만 부 팔릴 정도의, 이거 비싼 거긴 한데 3천만 부 팔릴 정도로 위대한가? 라는 생각은 사실은 들지는 않아요. 물론 유형수로서는 참 좋은데 좀 그런 생각이 사실 내 개인적인 의견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이건 이 문제집만의 문제가 아니야. 문제집이 한번 내용 바꾸면은 대개는 4, 5년씩 우려먹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표시 디자인만 바뀌어. 내용은 안 바뀌어.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야.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 자이 문제집이 매해 바뀌어. 자이스토리 본 적 아직 뭐 안 풀어봤겠지? 심플 자이면 그냥 자이. 고등계 중등은 인지 모르겠다만 고등은 두 가지가 있거든. 심플은 쉬운 거고 그냥 자이가 있는데 작년에 출판된 게 1200제 문제였거든. 문제 개수 많지 않고 유형서니까. 근데 올해 새롭게 개정돼서 나온 게 내용이 바뀌지 않고 문제 종류를 바꿨어. 1500문제로 늘어났어. 1년 사이에. 값은 같아요, 아니요? 그것까지는 없어진 문제도 있고 새로 추가된 문제도 있어. 근데 이거 풀어보시면 이게 기출문제 위주로 많이 출연했거든. 모의고사, 수능 이런 거. 근데 그 난이도가 되게 어려워. 이게 쌤보다 더 어려워. 어려운데 나중에 두세 번 복습했을 때 한번 풀어보라고 한 이유가 그 해에 맞게끔 내용을 계속 갱신하고 있어. 다른 문제집과 다르게. 4, 5년 우려먹지 않고. 난 몰랐거든 사실. 나는 자의를 거의 안 풀어봐가지고 다른 문제집 많이 풀어보고 했는데 내용이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출판사에 전화도 해봤더니 작년에 반영됐던 새로운 문제들을 다 집어넣어.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책 한 번 바꾸는 게 엄청난 성실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두 번 복습할 때 첫 번째 심할 때 이 책 쓰는 건 조금 힘들어 사실. 하는 애들도 있더라. 있는데 괜히 또 자절을 맛보지 마시고 한 두 번째, 세 번째 심할 때 되면 이거 한번 풀어봐. 니네가 뭐 내년에 풀게 되면 또 갱신이 됐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놀랐어. 근데 나 문제집을 별로 안 지켜보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었거든. 갱신이 안 돼가지고. 근데 얘네는 매해 갱신을 한다고 하더라고. 출판사에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대단한 거. 진짜. 그래서 내가 뭐 편애하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추천하는 거야 선생님 입장에서. 좋은 정보는 공유해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사서 풀든지 예비고일 되면 또 각 학원마다 심화한 문제를 다 푼단 말이야.
거기에서 자의를 쓰면 뭐 그거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자의를 안 쓰고 다른 문제집을 풀면은 한번 사서 풀어보세요. 그렇죠? 진짜 좋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요. 알죠? 자, 그 다음 뭐 또 하나 추천을 하면은 내신 고생이라는 게 있어. 이거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관적인 의견인데 선생님 그 강사의 어떻게 보면은 멘토가 이 사람이거든. 들어봤냐? 위에 이게 누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아마 들어봤을 거야. 선생님 1타 강사. 1타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선생님이 평소에 수업 니네들한테 지식 전달하고 지도하는 방식 이런 게 사실 선생님이 요 사람의 스타일을 많이 좀 참고를 했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내용할 때 특히나. 중학교 거는 내가 스스로 내가 다 만들어서 한 건데 고등학교 거는 오늘 내가 니네들한테 수업할 것도 똑같아. 책에 없는 내용 중에 내가 이 선생님 수업을 내가 진짜 직접 가서 들은 적도 있어. 고등학생 수업하고 있는데 수강료 내고 들어간 적도 있어. 그 정도로 좋아했어 내가 이 선생님. 되게 잘하시거든 사실. 뭐 니네 모르겠지만 예전에 뭐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었어요. 이 선생님한테. 왜요? 그건 몰랐대. 나 궁금하면 찾아봐봐 나중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나는 그런 사적인 감정을 섞고 싶진 않으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사람이 만든 거야 지워버렸다. 이게 또 줄임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득점 쟁취 문제집 줄임말. 그걸 심지어 고딩 애들이 문제집 이게 뭐라 그러죠? 줄임말 이렇게 애교스럽게 만드는 거 있잖아. 덕질한 애들 보면 애교스러운 표현 많이 쓰잖아. 그것처럼 만든 거야. 그래서 이거를 상품화해서 책을 하나 만들었다. 근데 이것도 자이스토리랑 마찬가지로 매해 개정해. 이 선생님에 대한 내가 존경심도 있어서 그렇지만 매해 개정하는 게 난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 이게 계속 왜냐면 문제 스타일이 계속 바뀌어요. 고등학생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영을 안 하는 게 사실은 좀 좋은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두 문제집은 한번 추천드리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알겠죠? 일단은 올바른 습관을 들이시는 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 일이야. 그 다음. 자 해보자. 43번. 해야 되지? 자, 하자. 자, 마이너스 1,5를 지나고 원과 만나서 생기는 자 현의 길이가 6 루트 2인 자 이거 문제를 잘 봐야 돼. 이게 언뜻 보면 만난다라고 써있으니까 접선 같잖아. 접한다는 얘기가 안 써있죠? 알겠냐? 이거 접한다라고 풀어서 틀린 애들이 꽤 많더라고. 접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야? 자, 원이 있어. 자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1,5를 지난다는 그 원위의 점이 아니죠. 대입해보면 그쵸? 원위의 점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만났을 때 현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직선이 뚫고 지나간 거야. 그랬을 때 현의 길이가 6루트 2라는 거야. 6루트 2 맞지? 그쵸? 자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냐? 이제는 할 수 있지 않냐? 반지름 고리선을 척척 그리고 수선까지 내려야지. 당연히 수직 이등분 표시해야지. 자 할 수 있죠? 원의 중심이 0,0이고 자 반지름이 6이네요. 그랬을 때 현의 길이가 6루트 2라는 얘기는 반땡했으니까 3루트 2지. 자 그럼 피타 돌리면 뭐 할 수 있어? 요거 계산할 수 있지. 얼마냐? 얘도 3루트 2네. 그치? 계산할 수 있지. 자 그럼 다시 봐봐. 인 두 직선의 기울기 합의는 그럼 애들이 또 이걸 왜 자꾸 접선이라고 생각하면은 해야 되면 마이너스 1,5가 원 바뀌점이거든. 그럼 선생님이 개념 때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원이 있고 원 바뀌점에서 접선은 2개 생기니까 당연히 접선 2개야 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그거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 그림 갖고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 접선하고 반지름 보듯은 그래가지고 D1 값하고 D1이 아니죠? D2 값하고 반지름하고 같다 이렇게 풀어서 애들이 많이 틀렸어. 작년 같은 경우에. 문제를 제대로 못 본 거지. 현이 생겼다고 써있잖아. 접선은 현이 생기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다시 드는 의문 부직선이라고 왜 나왔을까?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반대편에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 그때 여기가 6루트 2가 맞나? 6루트 2가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2개가 생긴 거야. 자 이해됐어요? 자, 꼭 접선에만 치중할 필요가 없지 이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헷갈릴까봐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직선의 기울기 합이 자 기울기 합을 구하여라. 그럼 식 세우는 건 똑같습니다. 원박계점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5라고 주어져 있을 때 식 세우는 건 똑같지 않냐? y-y1은 기울기 몰라 x-x1 이거죠? 많이 했죠? 그러면 mx 마이너스 y 이거 플러스 m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됐니? 왜 고쳤냐면 D2 값을 나고. 자, D2는 어떻게 돼요? 요 직선에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선루트 1에 계산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자,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날라가서 절대값 m 플러스 5 이렇게만 남죠? 그럼 걔가 선루트 2라는 거지. 됐니? 계산하는 거 많이 해봤죠?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돼. 자, 이거 정리한 게 17 m제곱 마이너스 10 m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나와. 인수분해 안 되지? 안 돼. 자, 봤더니 이래가지고 문제에서 기울기 합을 물어본 거야. 야, 앞에서 우리 몇 번 경험해봤으니까 알 수 있지 않냐? 보통 내가 이게 출제자의 고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m값 찾아라라고 답을 못 내니까 보통 뭐를 물어봐요? 합 또는 곱을 물어본다 했지? 왜? 근각계수 관계 쓰기 위해서. 됐니? 그럼 기울기의 합이니까 이 식에서는 두 실근의 합을 물어본 거죠. 따라서 17분의 10인 것. 자, 알겠죠? 이게 많이 풀어보면 의도가 탁탁 보여. 자, 서로 소인 자연수입니다. 맞죠? 그거? 그러니까 분자 분모 숫자 더하세요. 답은 27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줄에 있는 문제는 45번을 안 풀어줬구나. 46번 해줬지. 그치? 그거 하나 해보자. 일단 요번 주는 보충은 따로 없고 이번 주는 일단 수학상 요거 도형 예도까지 마무리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시간이 굳이 보충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인수분해 됐는데요. 어? 저거. 돼? 네. 진짜? 네. 아 그러네? 안 됐지 않았어? 되냐? 네, 밑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아 그러네. 죄송합니다. 난 안 되는 줄 알았어. 아니 똑같아요. 뭐 그거나 그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뭔 얘기했지? 아, 요번 주는 따로 보충은 안 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수학 시작할 거고요. 첫 단원이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인데 여기는 계산이 없어. 거기는 뭐냐면 수학에서 쓰는 의사소통 공부하는 단원. 줄여서 뭐냐면 논리과정 공부하는 단원인데 필요충분 조건 말고 뭐 교집합, 합집합 막 이런 거예요. 되게 여러 가지 용어를 공부하는데 글씨 쓸 게 되게 많아. 작년에 수업했더니 12시간 개념 수업했어. 대단원 하나 하는데 집합과 명제, 절대부등식 대단원 3개거든. 다 하는데 12시간 넘게 했더라고. 물론 이때보다 내가 좀 줄여서 할 거야. 그때 내가 좀 투머치하게 많이 했어 사실. 그래서 좀 아마 한 10시간 예상하는데 봐서 개념이 중간에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모자라면 자연스럽게 내 생각에는 수요일 또는 금요일에는 보충을 할 거예요. 아마 이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다음 주 수요일 정도. 알겠지? 그래서 몇 시간 할지 몰라. 10시까지 할 수도 있어. 그럼 이날 6시간 하는 거죠. 가볍게. 알겠지? 둘 중에 하루는 할 거야. 이따 할 수도 있고. 알겠지? 그래서 차 타는 사람들은 혜진이가 좀 문제가 돼. 9시에 셔틀이 없는데. 나머지야 알아서 가는데. 10시까지 하지 뭐. 몇 시에 셔틀 있거든. 까질 거야. 자, 그래서 미리 얘기했다. 다음 주에는 적어도 하루는 수요일이나 금요일 중에 하루는 보충할 거야. 알겠죠? 자, 해볼게요. 그러면 자, 직선이 두 원 사이를 지나가도록 하는. 자, 사이를 지나간다는 얘기는 만나면 안 되는 거다. 맞죠? 그때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10으로밖에 안 써있지.
선생님이 반드시 뭐라고 했냐면 헷갈리면 그림 그려라고 했어. 맞죠? 그려보자. 근데 이게 뭐 어렵냐? 원의 중심 0,0이고 반지름 1, 원의 중심 0,4고 반지름 1. 간단하잖아. 그럼 그려. 이거 얼마나 걸려? 자, 0,0 반지름 1점이 하나 딱 그려. 자, 0, 자, 여기가 1이겠죠, 그러면? 그럼 1, 2, 3, 4. 그린 다음에 반지름이, 자, 여기가 4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반지름이 마찬가지로 1이었잖아. 이렇게 그려. 자, 그러면 이 원과 요 원과 요 원 사이를 지나가야 되네. 자, 얘 기울기가, 자,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양수죠. 그럼 이 방향으로 그래. 느낌만 갖자.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지나야 되는데 사이에 딱 지나가게끔 하는 K값이 정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만날 때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언제 만나냐면 얘가 좀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 딱 만나지. 정확하게 어때요? 아래에 있는 원하고 접하는 거죠. 얘가 위로 쭉 소환하다 보면은 어떻게 지나가게 되냐면 위에 있는 원하고 접할 때까지 딱 성립하겠지. 자, 그럼 언제랑 언제 계산하면 돼? 노란색일 때의 그 사이에 있을 때에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노란색은 아래 원에 접하고 파란색은 위에 원에 접하는 거야. 그럼 접하는 건 많이 해봤잖아. 뭐랑 뭐랑 같아? D2하고 R하고 같죠? 이거만 계산하면 돼. 그럼 이쪽은 한 번씩 계산 때리는 거야. 노란색부터 해보자. 자, 그러면 식이 이거지? 그러면 D2 계산하면은 숫자도 이쁘게 줬어요.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분모가 루트 25야. 그 다음에 얘는 원점이잖아. 0,0 대입하면 절대값 K죠. 그게 반지름인 얼마였지? 1이지. 그러면 절대값 K가 5지. K는 풀만 오죠? 그럼 왜 두 개 나와요? 이게 노란색이 사실 이렇게 접할 때도 있지만 밑에서 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5일 때는 당연히 더 작으니까 요때겠죠. 요때가 K가 마이너스 5고 요때가 K가 플러스 5일 때란 말이에요. 이래서 두 개 나온 거지. 자, 그럼 파란색도 같은 논리에 의해서 두 개 생기겠네. 그치? 자, 그럼 K, 자, 요 파란색은 밑에다 쓸게. 자, 여기다 쓸게. 그럼 똑같아요. D2가 반지름과 같다. 루트 25분의 원 중심이 0,4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6 절대값이 반지름 1과 같은 거지. 이해됐냐? 그러면 K 마이너스 16 절대값이 오니까 자 K 값 계산하면은 11 또는 21 나오죠. 됐니? 그러면 작을 때가 더 아래에 있는 직선이겠네. 자, 그래서 요때가 11이고 요때가 21이 되는 거야. 됐나요? K야 내가 지금 쓴 숫자들은. 따라서 K는 5보다는 좀 커야 되고 11보다 좀 작아야 되지. 그럼 사이에 있는 정수니까 6, 7, 8, 9, 10 5개네요. 5개. 답은 5번. 자, 2번. 5개니까 2번.